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의사가 하는 영향이에요. 개요, 사업 환경, 특성, 진출 사례, 의사가 하는 영향은 사업의 컨셉, 수익 구조, 사업 제한, 사업 소재지. 이걸 저희가 한 30개 정도 준비해놨어요. 그다음 인테리어, 복지 지정, 설치, 정비, 서류 이런 거 갖다 준비해봤습니다. 메디오는 의사가 한 건물에서 의료와 실무를 함께하는 멀티 사업이에요. 지금 정형외과 건물이 10년, 20년 했던 건물이 90%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망한 게 아니라 다 비어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지금 150배도 미만도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건 망한 거고, 정형외과는 문을 닫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한방병원이 몇 년 전부터 막 불티나게 일었었는데, 그것도 정부의 사업을 조져되니까, 그것도 거의 지금 50% 이상 병원이 매물이 나왔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한 건물에서 병원하고 실버를 함께하는 멀티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복지시설 활성 좋은 위치, 대로변에만 선정했어요. 그동안 요양원에는 산속에, 전원 속에, 이면도에 있었거든요. 전면에 산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찾는 것은 메디오는 대로변에만 됩니다. 다른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완전히 요양만 하고 내 면허를 사장시키고 요양을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로변에만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은 주간보험이에요. 요거는 요양원이고 주간보험이 있어요. 유치원, 노치원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아침에부터 저녁 갑니다. 수익을 높이는 거죠. 의료원과 요양 주간보험 함께 운영해서 입소자 유치가 유리합니다. 의료원도 좋고 요양원도 좋고 주간보험도 잘하면은 상당히 금방금방 찰 수가 있어요. 또 가정력은 본인 건물만 허용이 돼요. 이게 본인 건물만. 요양은 자기 건물이거든요. 물어보실 때 나는 의사인데 그럼 면허가 2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 건물에서 1층에 1, 2층은 의원하고 위에만 요양을 한다는 거니까 본인 건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꽉 차니까 운영단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매입가격이 80%가 대출로 되거든요. 일반 건물은 방 빼고 못 빼고 하다 보면 50%밖에 안 돼요. 이건 정확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80%.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3내지 5년 정도 때 2배 이상 상승됩니다. 의원을 3천, 5천 각종 의원을 하지만 지금은 의원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서 오히려 의원 수입은 먹고 사는 거고 건물이 오른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등록세 취득세가 없어요. 지금 80% 대주고 등록세 취득세가 없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재산세 50% 증가됩니다. 요 위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부가가치도 없어요. 이거 80% 대출되죠. 취득세 없죠. 사업소득 없죠. 뭐 이런 게 어디 있나요? 국내에.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을 거는 또 임대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저는 대로변에만 하거든요. 이면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디오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 다 맞춰서 하게 되면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고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시설은 현재는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 부족하게. 왜냐면 땅값 건물가가 올라가지고 저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요양원을 지금 사장님도 오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요양원 건설회사가 엄청 생겼어요. 한 사람은 50개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맞죠. 지금 땅값 건물가가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앞으로는 부족해진다. 의원은 늘어나지만 경쟁이 심해져서 잘 안 된다. 병원은 진료에 한정되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의사 선생님들 병원이 잘 되면 또 세금을 다 뺏어가요. 그냥 두지 맙시다. 국가에서. 가게는 지속 병원가 그래서 의원들이 뭐냐면 우리 이원장이 같은 거 빌딩 있다 팔았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의원을 10년 동안 해봐야 은퇴 후에 건물 하나 못 가진다고. 대부분은 가진 주류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템이 기획 포착이다. 멀티수를 창출하는 메디오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18.4, 940만 명, 1200만 명, 1700만 명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요거 잘랐는데 여기 넓어져요 지금. 그래서 노인은 계속 늘어나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니까 어쨌든 우리 산업 쪽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요양은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라고 있어요. 요양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간보호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 하는 거예요. 방문요양은 요양사가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해요. 요거는 의사만 재가복지에서 하는 것도 지금 대부분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요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9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0개이고 수도권이 45%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입소당은 보통 35만 평균이 여기 방문요양 이런 거 다 평균 35명이다. 그래서 940만 명인데 현재는 입소해봐야 22만 명밖에 입주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920만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도 19년에서 2020년대 약 800개가 증가해서 4,400개지만 뭐 이거는 1인당 3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사업 뒤에 볼 수 있는 건 입소적으로 22만 명인데 35배도 밀리거든요. 여기서 방문요양 주로 이용되는 입소가 이게 더 올라오죠. 그래서 수도권에 시설이 3,000개 10만 명, 비수도권에 10만 명에서 22만 명이 더 들어갔죠 지금. 근데 요번에 그 RT 기업이 생겼어요. 케어다 케어리 이런 데인데 요양사가 여기 10,000명씩 있어요. 이거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못했는 생각인데 여기 요양에도 IT를 적용해가지고 여기가 투자도 100억, 200억씩 받고 앞으로 상장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뭐냐면 대리운전식으로 컴퓨터에서 내가 필요한 데서 방문요양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맨 먼저 들어가서 방문요양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나오는 돈 중에 90%를 요양사들이죠. 일반 방문요양은 80%를 주고 그런데 다 여기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3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다. 지금 IT 기업으로 클 수가 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요양 분포도는 인구수가 65세 요양원인데 전체 5,200만 명 중에서 요양원이 4,400개잖아요. 점유율은 100%로 보면은 요거를 나중에 이런 걸 좀 상세히 보시면 돼요. 지금 5%, 2%, 3%, 3% 정도인데 프로수가 적은데 유리하잖아요. 경기도 36%입니다. 이제 지역은 넓지만 서울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넓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산도 요양은 굉장히 적어요. 부산은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지역인데 요양원은 서울에 하나 지방에서는 돈을 똑같이 줘요. 더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데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보면요. 지방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 0% 점유율이 여기가 16%밖에 안 돼요. 세종으로도. 왜냐하면 안 들어가냐. 신도시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요양원의 집수는 땅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벗어나서 지면 되거든요. 이런 걸 도표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주도 있고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여행도 하고 요양도 하고 지방 그래서 일반으로도 내려가는데 이게 몰라서 못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많은 것은 의사하고 플러스 시키면 엄청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있고요. 제가 더 기관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공동생활을 빼고 요양원만 4,400개 여기서 이제 서울시 228개라고 여기 보면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요양원 숫자는 요밖에 안 돼요. 지금 4,400개인데 평균이 35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소자가 2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경기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세종시가 없습니다. 지금 세종시 들어가서 무조건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광역시 지방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여기 울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요양원에 대해서 지방은 빌딩 하나만 가지고 부자들이 유지고 그래서 내 빌딩을 가지고 하니까 막상 달라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이제 상담을 수원 가서 했는데 자기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고향에 가서 의료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 강원도 그 어디가 내려가서 의료를 좀 하다가 지방이라는 빤하잖아요. 수입이 도저히 수입이 안 돼서 이제 그만두고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가면은 내가 고향에 가서 내가 배운 만큼 뭐 고향한테 뭐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데 내가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요양원 공부에다가 의료까지 하면은 요양원은 국가의 돈을 주기 때문에 말할 일 없거든요. 그리고 숫자는 논의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인데 여기 업종 있잖아요. 여기 과천이죠. 과천은 사실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과천 신도시 바로 옆에 자연복지를 택하면 되는 거죠.
광명도 좋고 지금 광주시 여기가 좋은 겁니다. 광주는 용인은 허가를 더 이상 안 해줘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남양주는 왜냐면 땅이 넓기 때문에 많고 군포고 여기 보면 일산이 여기 보면 덕양 21 일산 해서 여기가 숫자가 많죠 지금. 덕양 일산 여기 포함되잖아요. 과천 얼마 없고 광명도 얼마 없고 광명은 자연 녹지가 거의 없어요. 경기도 광주는 서울에서 가까운데 거의 용인에 가서 했기 때문에 광주가 졌습니다. 지금은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자연 녹지 땅은 평당 35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주거지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땅을 찾아보니까 그런 땅이 별로 없어요. 구리시도 이게 땅이 알다시피 뭐 건물밖에 없잖아요. 군포, 남양주 크고 동두천, 부천 분당에 당연히 땅이 없죠 지금. 수원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흥시가 있고 안양시, 양주시인데 여기가 이제 기흥하고 여기를 허가를 안 해줘요 지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기흥하고 처인구하고 여기가 갑자기 그 업자들이 99배들을 막 한 사람이 10개씩 지니까 두 사람이니까 18배 지니까 용인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짓는 거는 업자들이 많이 달라드는 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적당히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숫자 보면 이런 걸 참고되면은 화성이 좀 많은 편이고요. 하남은 땅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포천은 저 지역에 많이 있고 파주 포천은 붙어 있어요. 이게 많다고 봐야 돼요. 평택도 그렇고 인천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게 의정부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의료가 안 넘겨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참고가 돼서 이게 일반인이 하는 요양원이지만 의사고 접목시켜도 똑같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증가 이런 노인 인구가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이 970, 940이지만 곧 이래 되고 곧 이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나이가 여자 80명, 남자가 80을 해보니까 평균이 83.6세니까 어쨌든 우리 고객은 요양원의 고객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상승 노인복지사업은 결과는 부동산이거든요. 병원도 부동산, 요양원 부동산. 부동산이 병원 하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의료원도 부동산, 요양원도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니까 모든 의원이 수입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보다도 빈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포동에 어떤 우리 요양원 할 사람이 문의가 왔는데 20년 전에 8천만 원 주고 산 개포동이 지금 40을 간대요. 그 양반이 요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을 가지고 매년 1억씩 받아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좀 재산가가 됐잖아요. 40억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려니까 전세 빼주고 오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아무리 의무를 열심히 하고 인수를 베풀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남은 게 없더라. 그 중에서 약 5% 정도는 빠른 분이 계세요. 의사들도 이제 보면 이제가 빠른 분들은 건물을 가지시고 우리 최 원장님 같은 분은 하나 가지고 막 죄아장창 있는데 빨리 팔고 바꿨으면은 강남에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정보를 너무 모르고 계시더라.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평방미터라니까 2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공시 때도 올랐죠 지금. 자 여기서 여기까지 15년, 20년까지 2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의료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가를 덜 주니 뭐 또 그것도 또 좀 매출도 많은 거 와서 개탄다고 그러죠. 그냥 싹 조사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고. 근데 부동산을 샀으면 뺏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여기 일본은 팔지 우리 아직도 적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요양원 소개를 하려면은 이게 노인복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1인당 7.14평. 내가 건물이 500평이 있다 그러면 70배도 나오고 7.14 나오는데 이걸 머릿속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65세 이상은 무조건 뭐 될 수 있고 뭐 사무실 있는 거고 구조는 이제 요양원은 4명 이하예요. 요양병원은 6명 이하, 일반 병원은 4명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인력배로 가는데 이 요양원은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요양보호사 뺀 나머지는 뭐 5~6명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은 자기 업무를 못 벗어나지만 요양원은 뭐 이것저것 관계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소득세, 지방세 아무것도 없어요. 공과금도 있고 경감대도 있고 요새 해주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가스 같은 거 많이 깎아줬었죠. 자,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특징은 토지건물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돼요. 임대가 안 돼요. 지금 이제 부원장 한 분 오셨는데 그들은 또 내가 건물을 1, 2층만 의원하고 나머지 공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가 모신 것 같아. 그거는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운영하는 원장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건물을 확보 안 하고 양로시설을 임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이 80% 가능하고 취득세 없다는 거 아까 얘기한 데는 있어요. 주간보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를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는데 시간당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65세 이상, 여기 법원 여기 있고, 여기도 뭐 이런 일이 있고, 5명이 중 27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5명이 67평이죠. 내가 동물을 가졌는데 1층에라는 의원만 해야겠다. 아이고 뭐 걱정하니 물리치료소 이런 거 해봐야 요새 뭐 치료사 돈 나가니까 뺀쳐버리고 1층에 10평만 15평 의원하고 그러면 나머지 2층에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주간보험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층에 60평이면 이렇게 해서 25명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데 건물에서 위에는 요양원, 2층은 주간보험, 밑에 의원이고 1층 옆에는 카페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유치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일 3시간, 13시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원장님 정보는 위에 요양원의 원장을 공동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주간보험은 각자 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요양원 밑에 있는 주간보험은 원장이 1명이 더 된다. 그러니까 여기 300만 절감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가정간호입니다. 지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가정간호는 제가 있는 가정간호 있고 의료원에서 하는 전문간호가 있어요. 중간에 요거는 이제 간호사가 옛날에는 가정집을 가서 1시간 케어해주고 8,900만 원 받았는데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요게 우리가 판결을 해가지고 했어요. 요양원에도 갈 수 있어요. 가정간호가. 가면 30명씩 보면 죽잖아요. 다른 데는 1대1로 가는데 여기는 뭐 30명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원장님이 옛날에 그 촉탁, 근데 여기 촉탁을 비싼 거거든요. 이게. 요새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분이 여기 설명 듣고 바로 차린 사람도 한 분 계시고 가정간호를 방문의사가 생겼어요. 방문의사인데 요거는 재택의사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방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의사가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원을 하면서 1층에서 의원을 하는데 하루 종일 뭐이 피냐. 개인적으로 3, 4층에 의원이 있으면 의무상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환자가 10명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럴 필요 뭐냐 그래도 10시부터 2시까지 진료하고 나머지는 이거 다른 돈 되니까 요거보다도 재택이 돈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생긴 놈이고요. 요거 시범이 생겼는데 28년에 선정됐어요. 지금 여기 24만원 나오고 20만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밑에 의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주간보험도 있으니까 물론 1년은 따로 공급해야 되지만 그럼 그 남겨두고 나는 이렇게 3명의 놀러 다니듯이 가정집을 방문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분들도 요양원으로 가면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엄청난 다른 수입이 또 숨겨져 있다. 그래서 확장한 사업은 요게 올해 작년 12월에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 요양보험이고 의료보험이고 돈도 없으면서 자꾸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이걸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의사는 이제 한의사가 뭐 처방전이 안 나오니까 한의사도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의사가 요양업계 오면 한의사 방문진료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사진 촬영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의사도 방문진료가 되고 의사도 되고 한의사 된다 이거.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가능하고 한의사가 2명 이상이고 각각 가능할 수 있어요.
소아 공유 야간을 할 때는 가선을 정하지 않지만 교통비 별도 선정하지 않는다. 또 방문율 이상까지 방문율을 한 번에 이렇게 된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투지인데. 자, 유료 양로원. 지금 차 부원장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병원에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또 가까운 삼성동에 있는 지금 그 광동병원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이 없느냐 제공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위에는 요양을 하자. 원래 양로시설을 했다가 요양을 하는데 요거는 유료예요.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헤리티지, 분당에 있는 헤리티지를 117억에 경락받아가지고 요번에 종건당에서 샀는데 누가 한 번 넘어가서 거기는 유료예요. 그래서 1인실, 2인실이 600에서 900만 원인데 5년 동안에 방 27개 다 한 개도 빈 적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게 요거는 뭐 1인, 1인실 개인공인데 여기 있고 3명 예약 참석인데 대부분 이거는 1인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건설사 사장님도 요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서울 경제는 11만 호수 유당마을 로봇카운티 헤리티지 이런 데서는 1인당 돈을 400에서 900 사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 유료 양로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도 하고 장기요양도 할 수 있지만 유료 양로원, 유료 시설, 밑에 장기요양보험, 끝에 주간보험, 밑에 의원에서 물리치료 이렇게 하면은 1000평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오늘 차인데 일반 요양원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비용이.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여기 분당은 요번에 팔았고 지금 우리가 하는데 남양주 효화소 요양원 여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 250만 원 됩니다. 이렇게 10대 20 플러스 요거는 70만 원 받고 70에서 100만 원 받고 있죠. 그리고 4인실. 자, 메디온 요양원은 400에서 600만 원이네요. 본인 부담금에다가 10대에서 1인실 2인 대신에 고급시설 보통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료양로 600에서 900만 원 이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 차이도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요리 받으려면은 서울서 가까운 분당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수원까지는. 그것 떨어지고 용인까지 가면 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헤리티지를 운영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3인실을 40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꽉 찼었어요. 근데 미래에 국민은행에서 KB에서 요양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2인실이 거기는 350만 원, 우리 헤리티지는 3인실, 4인실이 400만 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환자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냥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위에는 이렇게 유료로 놔두고 1, 2, 3천만 장기 요양을 바꿔가지고 본인 부담금 250만 원, 국가에 나오는 2에서 450돈 맞춘 거예요. 그러면 대체할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료와 무료로 같이 쓸게요. 그래서 빨리 대체해서 그 수익을 보장받았죠. 지금 빨리빨리 상황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따가 망하는 거죠. 이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디원 요양원에서 요양원은 우리가 잡을 때 1, 2는 의원이고 4층은 4인실이에요. 나머지 3층 이상부터는 2인실, 1인실인데 그리고 바로 위에 3층, 2층까지는 주간보라면 왜 그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냐면 1등급 위주 받는 토착기 사람 일반 요양원 사람 받거든요. 그래서 70만 원 받는데 의사 선생님은 12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토착기사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 병원에 입원하는 걸 받잖아요. 120에서 125, 150도 가능합니다. 받을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요양원과 공동생활만 이용이 가능하고 치매까지 오는 거 이거는 뭐 크게 비용 뭔가 같은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요. 장기 요양원. 그런데 주간보험 방문량도 이용 가능한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등급이 8만 1,000원, 38에 14, 240이잖아요. 250에서 그 다음에 20%는 본인이 10대 이렇게 내야 됩니다. 2등급. 우리가 보통 여기에 환자가 많아요. 1등급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져가서 이거 플러스 본인 부담금은 한 120 정도 받아다니죠. 그러면 그것도 한 3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포충 뛰는 거 어떤 거 원장님하고 간호사가 의논이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K에서 510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버린 거 포함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오니까 이건 느낀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한 건 동업입니다. 아, 참.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책을 썼는데요. 30년 동안 하면서 이 책을 하나 뭐 잘 써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걸 다 모아봤어요. 갈 때 이거 하나씩 가져갔으면 2,800원짜리 그냥 좀 28,000원 무료로 드려요. 자, 동업이다 내가 그 얘기예요. 나이 관계없이하고 90세까지 가능하다. 일반인은 퇴직하고는 이렇게 좋은 게 없죠 지금. 가장 좋은 게 계속 80% 대출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80%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얘기했지만 사업소 동업도 없어요. 근데 근간에 섭입자가 안 하면은 막 취득세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몇 번. 화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개설자하고 이제 가장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요양원은 자기 건물이야 돼. 자기 건물. 그럼 자기 건물 밑에 의원을 하는 거거든요. 법이 자기 건물 해야 돼요. 그럼 자기 건물인데 내가 의원에서 개설했는데 요양까지 개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요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인이 개설하고 나는 건물주이고 밑에 의원은 내가 의원이니까 내가 개설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게 요양원의 개설을 꼭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말고 의사선생님 건물이고 의사선생님 앞으로 개설하고 요양원도 개설하는데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법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요양원은 고용원을 주는 거예요. 세금 없는 거. 의원은 사업자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행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같이 또 양쪽을 아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자, 사업소가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세금이 없으니까 막 갖다 세금을 감정하니까 파선해서 내가 요양원이 내 홍만이 있으면 내가 홍만이 앞으로 개설하라. 내가 우리 부대리 앞으로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부대리 부지원 사회복지사 앞으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은 관계없는데. 그래서 소송하고 있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자기 것만 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법인 있고 일반 사업자. 저 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남양주에 이거 2개 했어요. 보유번호하고 2개 받았어요. 왜 받았냐? 이 법인으로 내가 있을 때 또 하나의 요양으로 사거나 다른 건물을 샀을 때 보유번호는 세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기업에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면 그 법인으로 건물 사고 누가 대출해 주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저들은 매달 500만원씩 내요. 일부러. 그리고 2개를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사업자 2개 중에서 한 개 운영도 가능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취득세. 아까 얘기한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화성에서는 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거든요. 법인 설립에서도 꼭 기존 법이 됩니다. 재산세 50% 감면됩니다. 2년 미만일 때는 취득세 환수해야 돼, 이거는. 내가 금방 팔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지방에서는 막 빼내기라고 그러고 이쪽에는 보건복지부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회계가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지금 2023년도인데 2018년부터 요양원이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업자도 없었고 뭐 우리도 거래도 없었고. 그런데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1년 이거 하는 거잖아요. 회계사 비용이니까 지출 예우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우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뭐 커피도 사고 뭐고 사서 예우로 만들어서 회계사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동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도 조사 나온 적이 없어요. 조사는 뭐 나오냐? 가장 인권 침해. 샤워장에서 방까지 옷을 안 입히고 뭐 수건으로 갈아서 보냈다. 이거 100% 걸려요. 그것만 걸리면 그걸 핫도그로 나와서 3명씩만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3적인 차이가고 사원의 대표적 차이적 상호 모든 것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양으로 만들 때 비영리 법인의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대표자가 내 법인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은 차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계상. 그래서 요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의료법인 때도 그랬어요. 법인을 상해놓고는 돈을 내 통장으로 쓰였는데 근데 그게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래서 병원을 살 때는 운영 때는 차익을 부인 앞으로 아니면 삼촌 앞으로 차입해서 넣는 게 낫지 내 앞으로 통장에 넣었다가 뭐 틀림없이 만든다고 해서 내 통장에 넣었다 통장에 직접 넣게 되면은 그거는 원래 차입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럴 줄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대출금도로 차익금 운영수의 지출 불가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라. 그것도 회계 처리가 좋고 해보니까 회계적으로 대표자만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분은 물어볼 때 요양을 했는데 이제 저 밑에 사회복지사부로 개설하면 돈이 그리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데 지금 대표이사 앞으로만 보유번호로만 통장이 들어오는 거지 개설한 사회복지사 원장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토지 건물이 동일이래야 돼요. 토지 건물이 서로 다를 경우는 공동이 똑같이 받아야 되지. 부인 앞으로 돼 있고 아들 앞으로 돼 있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고 아들은 합쳐야 돼요. 그럼 3명이 돼요. 원장이 3명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원은 대표를 부르는 거예요. 개설은 자격증을 보유자로 계산한다. 자, 그렇게 대표고 개설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예산 80% 넘으면 안 됩니다. 대출이. 처음에는 그래서 감정을 높여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80% 넘으면 안 돼요. 법인은 기존 사업자는 법인도 할 수 있어요. 보유를 운영해야 합니다. 신규로도 가능하고 법인으로서 연말회의로 세무서에 보고하고 사회복지 정보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오늘씩 연말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5년씩 해결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분이 또 한 번 왔어요. 지금 서산에 누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요양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대출을 다 해준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샀어요. 알고 보니까 원매자가 잘못 알고 컨설팅을 안 받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요양을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아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살짝 파는 거야. 당한 거죠. 그 사람이 연락이 왔죠. 사회복지법인으로 일단 등기하게 되면 그 돈은 팔면은 국가에 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요양원은 개인 주식에서 하면 되는데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척 하다가 당한 거죠. 폼 잡다가 자기가 교수라나 엄청 폼 잡더라고요. 교수 하나이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용 국가지방자치적 기업체 개인설계 복지 차원으로 이거는 지금은 지방자치에서 만들어가지고 위탁 운영을 시켜요. 혜택이 없고 장기연금 적용받아서 똑같이 받는데 뭐 이거 옛날에는 2008년 이전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사회복지법인 안에 개인이 있죠. 교회는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체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항상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보면 뭐 29, 39, 59 얘기하잖아요. 30명 미만을 하는데 30명 이상은 3명이야. 그러면 29명이면 1명이 되잖아요. 30명이 없게 되죠. 그래서 29가 많아요. 뭐 이런 거 이제 있어요. 공정상 있는 거고. 자, 이제 돈 받는 게 이제 KB에서 2인치 1인치 요양은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여기다 국가에 나오는 거 200만 원 치면 5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KB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위에하고 서초가 얼마나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1,500만 1,500명이니까 지금 정권당이 헤리티지 샀어요. 얼마 전에 300억에 여기 하더니 3년 전에 정권당이 돈을 왜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노블 카운티 같은 건 요거는 여기까지는 요양을 요거 넣으시고 왜 유료양이죠. 이렇게 450 이거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정권당에서 이걸 샀죠. 우리가 샀다가 이제 넘어간 거지. 우리가 280원에 팔았는데 300 얼마에 샀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샀다고. 지금 100% 인수했다. 요거는 강의 동안 만들었습니다.
계속 한다고 그러고 지금. 자, 요거 KBS 요거하고 이제 서초하고 또 지금 고양이도 어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300만 원 받는데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산다고 크시 뭐 대우가 좋은가요? 이 크지도 않아요. 이제 보통 이게 1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도 1000평 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00만 원, 뭐 400만 원 받는데 여기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위에 놓고 3, 400만 원 받는데 훨씬 낫죠. 여기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보면요, 국내에서 하는 요양원은 막 못되기 시작해요. 개판이거든요. 여기도 책임자가 없거든요. 이게. 오히려 요양원 하시는 분은 여기 원장이 온 것이지만 원장이 내 거니까 철두철미하겠지만 이거는 내 거 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125에 그치지만 대기사가 3,500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KB가 한다니까 그러는데 그럼 뭐냐, 우리가 의사가 한다. 뭐 KB가 대단하냐, 의사가 대단하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2명, 3명이 동업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의사 3명이 동업해서 이런 데에서 더 받으면 되죠. 헤리티지처럼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168조로 이렇게 많이 된다. 마곡동에 롯데가 지금 롯데가 이렇게 또 진출했잖아요. 마곡동에. 근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제 한 3일 전에 나왔어요. 지금 요양원을 임대금으로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그 조인하려고 서울은 세대수가 좀 비싸니까 서울에서 700평 사려면 300억, 500억 있어야 되는데 300억 투자해가지고 요양원 수익이 안 맞아요. 임대로 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막 로비를 하나 봐요, 지금. 임대로 하게 되면 어차피 뭐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로 가기 마련이죠. 그 이전에 빨리 우리 원장님들 해야 된다니까. 늦었다는 게 지금. 자, 요거는 얼마 전에 신문 나온 거, 인터넷 노래라. 부지런 부동산 회복을 좀 노리고 있어요. 국내 사람들의 국가나 돈비가 지겠다는 관측인데 반등과 뜻이 예상된다. 곧 오른다는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에서 7.7% 줬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꿈틀할 때 노래라는 게 지금 이 30-40% 떨어졌으니까 건물이. 요거는 뭐 이렇게 진짜 좋은 사업이다. 이런 저희가 한번 계산을 했어요. 자, 이거 됩니다 이게. 제가 복지된 말이에요. 의사.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요양원 1층에 의원을 차렸어요, 지금. 의원을. 위에는 요양원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주간보호를 2층에 하고, 촉탁하고 방문하기가 가정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시부터 2시까지 보고 나머지는 촉탁도 다니고, 방문의사도 다니고, 가정간으로 가는데, 뭐냐면, 다 처방이 나와요. 여기 처방, 여기 처방, 여기 처방. 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설비를 공용할 수 있고. 자, 우리 이제 A타입을 얘기하면 A타입의 규모가 한 요건 350평입니다 지금. 그래서 2, 3, 4, 5로 하고 의용이 이제 2층 카페인데 왜 카페가 했냐면은 상담실이 지금 1층이 70평 가까이 되는데 카페가 70평인데 여기다가 의원을 20평만 차리고 나머지 50평이 전부 다 카페예요. 그냥 이거 2배만 하는 게 카페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무슨 일 난 줄 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페라고 여기에서 주간보호를 하든지 그냥 재활치료 하든지 이거를 요 위에만 하든지.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의원하고 카페하고 1번은 의원하고 주간보호. 요양은 1인당 7.14평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게 되면 요거 줄어드는 거예요. 주간보호는 따로 건설을 빼야 되거든요. 면적이 67평 같으면은 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공유 면적이 있어요. 7.14로 계산하면은 약 한 50배가 되는데 실제 방 하나에 2평이거든요. 그럼 50명이면 100평밖에 아닌데 그러면 이 2개만 충분히 침실을 일단 남는 거예요. 이게 지하까지. 그럴 때 1층에다가 무료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 놓을 수 없는 건데 의원을 2층에서 여기도 하고 여기 자체에다가 카페를 50평 해서 무료로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아마 엄청 효과가 좋다고 봐요. A타입은 이렇고 B타입은 주간보호구나. 이건 의원만 하라. 이건 주간보호 요양은 이렇게 되겠다. 여기 요거는 인테리어 싹 다 해주고 39억이 좀 매각을 하려고 해요. 자, 2는
의원하고 1, 2층을 주관복을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지만 67평이 25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출퇴근 내가 의원하면 요 사람도 내고객이고 요 사람도 내고객이죠. 의원에서. 그래서 주관복을 하라. 자, 그럼 B는 여기에 통증 클리닉을 2층에서 여기서 2층에 통증 클리닉하고 의원하고 하고 여긴 주관복을 하라. 나머지만 요양을 하라. 그럼 의원, 여기는 의원 잡고 의원 큰 거잖아요. 여기는 의원, 이건 통증 클리닉, 덧수치고 이런 게 이렇게 하고 주관복을 하라. 이렇게 B타입.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풍요리로 탁 집어넣고 저녁에 환하게 들어오게끔 해서 대로변에 있으면은 그 물리치료하는 것도 보고 주간 보고 한눈에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엄청 됩니다 이게. 자, C타입은 1000평 정도 오자고 99m. 쭉 요양원이고 여기 의원 주간 보호 카페. 이 카페는 공유 면적이라고 그랬죠. 7.14에 들어가 있는 공유 면적. 의원 하시고 주간 보호 30명 하고 의원하고 약국을 넣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약국을 넣게 된 이유가 의원, 요양원, 주간보, 가정간호, 방문회사, 척탁, 처방, 약국.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여기서 이제 예를 하고 약국을 여기 두게 되면은 여기는 요양원이잖아요. 근데 주간보는 여기서 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처방질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약국을 넣으면은 그거를 처방질 여기로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좀 있다. 이건 700에서 1000평짜리. 요겁니다. 요 일산에 하나 있는 건물이 신축 건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파트 출입구에 아파트 출입구. 출입구니까 1, 2, 3층은 병원하고 병원으로, 로비하고 카페하고, 아파트 입구니까 병원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금은 실버타운이 인테리어 엄청 잘 해놨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하고 사회에서 의사가 되면 실버타운하면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양을 해야 돼요. 장기 요양으로. 지금은 건물 주인이 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수익을 높이려면은 여기서는 1인당 한 500 정도 받잖아요. 국가에 나오는 200만원, 1인실에서 200만원, 400 내지 500 받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여기 카페 한 50평 해놓으면 그 주민들 와서 무조건 다 놀다 가는 거예요. 무료니까. 이 카페가 공유 면적을 그랬죠. 7.14니까 면적이 많이 남아. 그래서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 카페라는 50평 정도 하고 무료로 하면 인테리어 채공으로 그러면 확 땡기는 거죠, 지금. 그런 하는 거죠, 지금. 이건 D타입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까지는 C타입과 천천히인데 D타입은 병원하고 요양원. 아까는 의원하고 주간보호 전문을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일반 요양은 몇이요? 일반 요양은 이게 수입이 이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45억 정도 주고 사서 대출이 35억이면 15억 정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이 대부분 그런 사람은 마누라하고 본인하고 딸하고 세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삐까삐까예요. 이건 뭐 사업으로 보지 말고 우리 간의 사업으로 보면은 괜찮잖아요. 이것도 정리 안 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 문제부터 줄래? 자 메디오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단 부담금 해서 메디오 나가서 나가서 이렇게 돼서 6,900원, 1만원, 2,700만 원이에요. 본인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요걸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차이점이 똑같은 건물 49배 더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메디오네 병에 4인실을 1인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이거 150 올려야 돼. 싼 거죠. 호출 키사는 100만 원 싼 거거든요. 요거 하고 해서 290도 2인실은 250 최소 하는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원래 300 되고 350 되고 150 돼야 돼요. 그럼 원장님 명령만 되면은 처원장님 명령만 되면 여기서 한 200도 바로 들고 있어. 뭐 워낙 그 자리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늘사나 일반에서 따라서 이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 건 관계없어요. 여기에. 자, 이래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350주고 사회복지가 이래 주고 7,600만 나갔어요. 그럼 여기 와서
7,600 급여주고 떼고 다 빼가지고 6,500이 나왔습니다. 요거 최소 잡은 급, 이거는 딱 맞는 거예요. 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급이 적당히 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된다. 49인치. 350평일 경우 이런 거예요. 주간보호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냥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상호 적용인데 이거를 나는 위에는 요양원이고 2층에 67평만 주간보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겸용을 쓸 수 있어요. 인원은.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남는데 67평에 임대로 오면 월세가 한 500만 원, 550 받았고 한 1,000만 원씩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뭐 가족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 고객이 의료원도 되고 요양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어렵지 않아요. 그냥 풀장만 맡기면 되는 거니까. 주간보호. 자, 요게 이제 요걸 이해하시면 우리 이원장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 촉탁을 넣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사업체를 만들잖아요. 1호점, 2호점 만들었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촉탁을 어려움이 되잖아요. 항목에서는 어려움이 되잖아요. 요것도 처방 나오는 처방. 주간보호는 이제 제가 먹지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니까 이거는 의료원 손님이든 의료원 고객이 여기도 처방이 나오죠. 요양원은 이제 요양원도 처방이 나오죠. 위에 내 거니까. 그분이 내려오면은 진료가 되고 올라가면 촉탁이 되는 거예요. 자, 약국은 처방전이 되잖아요. 지금 약국이고 진료수 어려보면 되는 거. 재택 아까 새로 생긴 거 26만 원 나오는 거 한의사 이거를 다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에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고객이 올 때까지 죽설 필요가 없다. 진료를 최소한 줄이고 나머지는 이런 사업을 해주시면 좋다. 라는 게 이제 제 계획인데 구체적인 좀 이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촉탁, 가정간호 방문 수업이 나오잖아요. 촉탁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정간호 할 수 있고 방문에서 할 수 있고 재택을 할 수 있고 한의사 방문도 있고 요양원에서 나올 수 있고 처방전 나올 수 있고 약국에서 나올 수 있고 약 구매 우리가 체인이 되자면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제약사. 여기 구체적으로 되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이거는 한의사인데 자 우리가 이제 1층에 의료를 차렸잖아요. 지금 제약의사 선택은 의사 선생님이 더 잘하죠. 내가 알아서 제약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미래제약권 뭐 그렇다. 근데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저희가 우리가 요양을 좀 도매에서 했었거든 몇 년 동안요. 약품 도매에서 처음에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요새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창고를 대여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주고 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디온을 같이 여럿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주주로 묶어가지고 10명, 10명, 뭐 5명, 5명 이걸 하나 차려서 자 약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저번에 이게 이래 가야 되잖아요. 도매로. 도매에서 어디로 가면 약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자 약국은 누가 정하냐. 내 건물 1층에 약국을 두든지 내 뭐 친척 중에 약국을 하든지 없으면 임대료가 300부터 1000만 원 받으면 돼요. 자 여기 처방전은 환자한테 우선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처방전 발행해가지고 여기가 있을 때문에 자 처방전에서 수익 발생 도매업체는 내가 하는 거고요. 약국 임대 수익 되는데 제약에서 이거는 뭐 내가 말씀하지 않고 뭐 코미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가 제약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제약에서는 결과적으로 야 1위 보내야 돼. 1위 내 동기상일 때 당연히 1위 가야 돼. 여기서는 어디 가냐 약국은 뭐 어디로 보내주는데 이왕이면 내 약국 지금 약국에서 하루에 처방전 100장이면 권리금 2억이거든요. 그럼 1편을 놓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게 촉탁 방문에서 이 처방전은 어디로 가든 관계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처방전을 여기서 다 결과적으로 여기 보내는 거예요. 처방전. 그럼 여기서는 우편으로 이거 보내줘요. 환자. 자, 맨 먼저 의사는 환자한테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처방전이 이약을 발생하고 이약은 도매상 가고 도매상은 약국으로 오고 이렇게. 근데 이게 1호, 2호, 3호, 3호, 5호, 6호 됐을 때
수입은 이런 것을 MRO 회사를 배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합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용량이 맞죠 이거? 환자에서 약품과 처방전 우선은 처방전은 당연히 팩스로 그렇죠. 팩스로 아무나 막 보낸다니까. 환자가 네. 여기서 이거 보내지. 아,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보내는 게 처방전 약을 보내. 그 처방전 이렇게 요거 약이죠, 약을 약. 네, 맞아요. 약을 보내. 맞죠. 근데 지금은 그 이렇게 남양주에 지금 우리 한국 사람 하나는 그 방문관하고 그 촉탁하고 매출이 1년에 30장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이 올리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촉탁은 몇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촉탁 처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 건물에서 하라. 내 건물에서 약국을 들어가면 대신에 200원 많이 받아요. 이게 제대로. 촉탁도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원장님하고 최 원장님하고 서너 명이 여기서 상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을 할 분들은 이제 하게 되면 이걸 같이 하실 분들은 자 요양원도 하지만 진료는 10시부터 2시까지만 하고 이거 하자 이거. 이거 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 뭉치면 요양원 수입도 높고 무슨 다 놓지만 약에 대한 수입도 상당하다. 그건 아직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한의사 선생님도 여기 있어요. 여기 요양원 전부하고 주간보 촉탁 이렇게 하는 분 있죠. 한의사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방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이제 한의사도 들어가면은 수입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에. 자 여기 이제 의사가 촉탁을 나오고 의사 한의사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메디언 요양원에서 2억 5,600, 의사에서 2,500만 원, 가정간에서 1억 5천만 원, 6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저택을 오래 생기는데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마 이 촉탁이 지금 어디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가입비 2천만 원, 인여가비 3천인데, 요양원 허가내면 우리 책상에 있지만 책자로 2만치 요새는 심원에 가야 돼요. 요새 요양원이 심원이 2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요. 심원에서 빠지면 2달이 걸려요. 그 심원 때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약 한 2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집어넣어야만 허가가 나고 일반인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관리 우리가 가입비 2천 받고 인허가비 3,5천만 원 주면은 매달 300만 원으로 측정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빨리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메디원은 의사가 하는 요양원이라는 것을 뭐 요새는 SNS 많으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뭐 브로셔, 지하철에서 메디원 하면 의사가 하는 요양원이 눈에 뜨게끔 광고를 많이 하면은 조기에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방 하나에 들어와서 400, 500만 원만 받으면 병원 거치 뭐 6개월 있다 나가라는 것도 없고 또 돈 많이 받는다 해서 너 한 달에 세금 한 달에 2억 벌었으니까 뭐 너 저 4천만 원 가져와 1년에 10억 벌었으니까 4억 내놔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공업무는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공 이제 인테리어 200만 원 넣고 있고 이런 거 들어갑니다. 개설지원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허가까지 부평일 경우는 허가까지 내주고 침대까지 다 만들어서 뭐 비상자원 개폐까지 해서 몸만 쏙 들어가게 해서 이제 팔라고 부평은 좀 이따 나오죠. 온라인 마케팅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메디원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 DB가 많이 있잖아요. 뭐 DB라도 네가 써보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요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하면은 뭐 6개월 안에는 다 참가가 와야 되고 제가 그 운항요양원을 인천에 했을 때 코로나가 그 다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해가지고 72배에 대해서 50배를 찼어요. 뭐 광고도 안 하고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고 금방 차더라 그때.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건 우리 회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실전적으로 해볼게요.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건폐율이 지금 줄거진 60%에 200%거든요. 요거는 옛날에 지은 거 277%가 나와요. 건물을 사실 때 용적률이 많이 나오고 사거든요. 배도로 얘기하니까. 지금 200평 나오는데 77평이면요. 10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8, 이거 20, 옛날에 지금은 용적률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62평인데 여기 50, 40, 50배도 나오죠. 20년 동안 정회했던 운영했던 거 도로변이고 뭐 5,000세대 우리 딱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층에는 의원 카페. 자, 10정도, 요 30도 인테리어 다니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1층에 의원 카페를 하고, 지하를 부대시하고, 여기는 요양원만 하라. 그랬을 때 45에서 50대가 나온다. 대신에 여기는 뭐냐, 200%인데 277%가 나왔기 때문에 좋잖아요. 지금 39억에 그냥 700까지 다 넣어주니까 굉장히 그 조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1000평짜리예요. 요것도 9평인데 요양병원을 갔다가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데 비어있어요, 싸게 사는데 1년 식비는 100억 정도인데 70억 정도 삽니다. 70억에다 인테리어 한 10억 정도 더하면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이거. 1000평이에요. 상업용지고 일반 상업용지니까 용적률이 2년 나오는데 지금 700%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2층에 주거보호를 하고 1층에 카페하고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데 여기서 뭐 주거보호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의원을 아예 여기다가 1층에 의원하고 카페하고 2층에다가 물리치수 토종 클리닉 의원하고 3층에다 주거보호 해도 상당히 손색 없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의원, 요양원, 주거보호, 가정간호, 방문의사, 계약의사, 약국처럼 약국, 방문여 이걸 다 할 수 있다. 99에서 100배가 나오는 거. 건물도 70억, 75억인데 인테리어는 한 10억 조금 상회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시스템에 바닥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내가 세이브 되지 않겠느냐 시타임이 돼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수원에 우리가 6동을 졌는데 2개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99배로. 요 작은 건데 나머지는 50배대 위주인데 이걸 크게 해가지고 1층에다가 의원 넣고 나머지는 주간보를 넣어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근데 공사비가 750만원, 깜깜이 평당 1300 하면은 거의 한 95억 정도 나와요. 신축을. 요 신축이고. 자, 요거는 이 당시에는 건폐율 20%였어요. 20에 80이었는데 자연녹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건축시 20, 80 되셨는데 60, 200에 1100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요걸 상세한 건 보니까 요거 그거도 제일 좋고 현재 의원이 1700대 운영하고 있어요. 약국도 있고 요거 인수하면 바로 이거 병원은 120명 환자 입구하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 추가 상세한 건 좀 뒤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감정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30억 나왔다. 그럼 우리가 30억, 31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부동산은 내가 감정가의 30, 40% 업이거든요. 50억 나왔다 그러면 70억짜리예요. 대부분 대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건 감정가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여줘. 왜냐? 문을 닫았어요, 전부. 그래서 기회가 좋다. 지금은 그런 거예요. 요거 건물 뺏겼는데 내부는 안 좋습니다. 이거 고치면 되는데, 요거 사는 가격 28억에다가 인테리어 8억 하면 30몇 억 냈을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싼 거죠, 굉장히. 네. 그 다음에 여기 서울도인데요. 피경동인데, 금리 파동 전에 이 사람 샀어요. 이거 사람이 기억있어. 기억 문제가 10개월인데, 죽으려고 그랬더니 대출이 지금 90억이 됩니다. 서울도예요, 서울도.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나오고 건편이 300% 나왔잖아요. 중류가 지니까 대지가 연결되고 99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도 1층을 카페하고 의원하고 2층까지는 물리치료 하는 게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평양도 동네니까 위에는 보고교라고 말하면은 여기도 전문어는 일치형을 전문을 하시고 여기도 유명합니다. 아니면 300초까지 올려도 이 정도 올리든 내리든 공시는 없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135억까지 판대 지금 자기가 산 게 130억이고 베니스는 130평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99배에만 하면 나머지 이렇게 나가요. 요건 일산 건데 요거 감정 따로 샀어요. 감정이 36억 나오고 사는 것도 36억이에요. 요거는 인테리어가 10억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1층 정도는 1층은 전부 다 전문의용을 다 해도 1층이 70평이니까 여기서부터 보급용은 아파트 단지예요. 쭉 해서 6배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의용 하나 하면 틀이 없을 거고 요양원은 뭐 아파트 연립하고 근데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갖고 깔끔하고 자, 이외에 강남도 있고 구로 원덕도 이거 다 공실만 확보한 거예요. 우리는 공실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지 뭐 강남처럼 감정가가 100억 나오는데 200억 따르는 못하고 현재는 다 우리가 금액 확인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 때나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 이런 거에 수원, 장안점, 뭐 고양점, 여기 평택, 부천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조치원까지 조치원은 200억짜리 100억에 살 수 있죠. 별세. 근데 별 있는 것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이태리는 조금 이태리 전문가가 계신데 이 군산에서 하는 분이 지금 실버타워 이태리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우리 거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2인실 이렇게 뭐 1인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이태리가 가장 잘 돼 있죠. 크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카페를 이렇게 잘 만들어 1층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오고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요양원이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뭐 인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인데 제 앞으로 이제 시설이 장이 요 법인 대표는 홍준이 제 딸이에요. 나는 사회복지사고 요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이렇게 설치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인 대표. 요거는 사회복지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신고를 한 다음에 지정서가 나와요. 지정서. 여기 있어야지 장기요양금 돈을 청구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급여 종류.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이거예요. 보유번호. 원장님이 같이 신고도 보유번호 아니면 사업자라는데 보유번호가 나오는 게 이 보유번호는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법인 앞으로 여기는 돼 있고 나는 개설자고 원장님이 최원장님이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무장님이면 사무장님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요거는 원장님, 요거 사무장님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 받으려니까 시간이 걸려요. 요새는 옛날에 7,000원만 나오는데 요새는 막 2달씩 걸리고 막 그랬어요. 요걸 실질적으로 안 본 사람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요거는 마지막에 시주금리 인상 이전의 상업용 건물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때는 공사 마감되는 거 다 팔렸죠. 대기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건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매입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밤에 그날 당장 안 하면 놓치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금리 이전에는. 현재는 금리 인상이 약 30% 저렴하게 지금 내가 감정가가 100억 나와도 70억 삽니다. 지금. 그래도 금리가 2년에서 그 아파트처럼 즉시 올라 3배를 다 오르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요금 매입식 대출은 층당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가 가지고 50% 60%인데 이거는 무조건 80%가 해주는 거예요. 네. 주로 나오는 데가 광주은행하고 신면, 농협, 뭐 축협 이런 데서 많이 제2금융권은 광주은행 제2금융권이 아니고 광주은행에서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자주 찾아와요. 그리고 개원하게 되면 의사로 이건 다 프로로 나옵니다. 여기도 매출 채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80% 받고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강남은 3%, 다른데 4% 정도예요. 근데 원장님들 1, 2층을 의원을 운영하고 3층을 매개용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투자대비 30%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의원에서 200평을 임대해서 지금 이 원장님이 병원을 의원할지 병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병원하려면은 인테리어까지 30억, 20억 있어야 되고 의원에도 지금 돈이 한 7, 8억 있어야 돼요. 200평 어디서 물리치료하려면 요양원 200배들은 30억, 요양병원 200배들은 1200평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인테리어 다 권리금 주게 되면 3, 40억. 인테리어 하겠도 이 돈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매비용 부동산 매입은 10억, 20억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큰 돈 안 들어요. 5년 뒤 부동산 시세 차익은 2배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유리돈으로 봤으니까. 기존은 요양원이 이면도로 또는 전원 인근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위주 운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시대가 매비용이 전국적으로 개로해서 대로변을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투자의 개념을 하자 이거죠. 전원 속에 가지 말고, 대로변을 끄집어내서 의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공실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투자의 개념은 바뀔 것이고, 의원 요양 제가 보기에 새로운 트렌드로 요양원이 바꿔나갈 것이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이 내가 무슨 미쳤다고 뭐 요양을 해. 근데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아니 그 위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 노인들 한 50명 잘 돌봐주고 또 돈도 돈이지만 그런 사회에 공헌하는 거고 뭐 돈도 500만 원 주면 안 받을 수 없고 또 1인당 4,500 주면은 뭐 우리로 말하면 민계로 가서 뭐 매일 갖다 맞춰줘도 손해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뭐 가족들 오면은 무조건 진료도 해주시고 또 약도 주고 그러면은 또 아이가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이런 부동산을 사시라 이런. 저희들은 이제 왜 시작했나? 정형외과나 작은 건물이 폐업, 요양병원 150평 이라도 폐업, 매물 나왔어요. 매매가 안 돼. 시행사에서 매입한 건물 토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 전부 거의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그리하여 공실 건물이 많이 확보됐어요. 우리가 50명 확보돼 있잖아요. 50대. 옛날에 한 대도 확보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 대기비 조처하고 의사가 본사를 진출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60%밖에 안 되고 80% 주는데 대출 다 해주고 건물 살려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6년 설립해서 제가 30년 정확한 모르겠는데 국내 최초 클리닉 센터를 만들고 수많은 병원, 요양을 다 했어요. 지금. 요양 관지형도 개발했고 자꾸 개발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병원과 요양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시대가 왔다. 나머지 물건 3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지? 혹시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이 3개는 왜 말씀드려요? 대표적인 거는 사도 좋다, 무조건. 자, 아까 얘기한 이겁니다. 건물 잘 졌어요. 지금 진지는 뭐 한 10몇 년 됐는데, 이 회장님이 80대예요. 80대인데, 강남에 있는 빌딩 3개도 다 팔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여기서 17년 했거든요. 이거 여기인데, 대지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땅이. 그 건물 612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졌는데, 용적률을 이렇게 줬어요. 20%에다 80%. 현재는 200%에 60%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610이지만 앞으로는 500평이 점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1100평을 질 수가 있다. 지금이지만 뒤로 앞으로 옆으로 지면 되는 거 붙여서. 그래서 이 땅이 옛날에는 자연녹지였는데 옛날에 자연녹지 지금은 주거로 바뀌었어요. 근데 건물 주인이 연세가 80대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나 팔 테니까 좀 자네가 팔아줘. 그럼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옆에서 막 자랑하는 거 다 듣고 예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고 여기의 특징은 조금 이따 여기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까지 여기 이쁘고 여기 1층 올라가면 이쁘고 여기 있는 데인데 여기 도로가 이번에 신설됐어요. 25m에서 30m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매대인데 터널이 생겼어요. 터널이 여기 지금 뭐 6개월에 완공한데 여기 서울까지 30분이 가고 평내지구, 진접지구 이번에 신도시 왕성기에 있습니다. 네. 한양병원 있고요. 바로 위에 날강에 하나는 조금 더 북병원 있고 여기 이제 이 터널이 뚫히게 이제 차량 이동량도 많아서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현대병원이 있고 나머지 많은 병원 나머지 있어요. 나머지가 쓰는데 여기 있는데 이제 요 760 기점에 이제 선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대지가 있잖아요. 610평인데 이렇게 근생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걸 바꾸면은 지하를 210평에 여기는 하고 이거는 50평만 하고 약국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논전 바뀌는 거 완전히 그럼 75배드가 나와요. 의료원은 48.4평만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75배드가 나오고 지하층만 노이즈하고 근생을 하는데 여기 보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돼 있어요. 여기 전면이거든요. 의료만 여기만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똑같이 물리치료하고 뭐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왜 노이즈를 넣어야 되면 이거는 평수를 더해야지 75배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선kon가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지하를 이쪽으로 가면 지하고 저쪽으로 가면 지하고 이쪽은 2층인데 앞에서는 1층인데 여기가 건축상은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300평 정도 되면 여기 병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요거만 병원하고 요거만 노이자를 써도 좋다. 자, 2층은 4인실로 봤는데 지난번에 상주했던 거는 여기를 20배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의원으로 20배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의원 20배드 하고 나머지 밑에 2층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요양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4인실이고 나머지는 2인실로 이렇게. 빨리 나가면 여기 했을 경우에 수입은 약 1억 정도 받습니다. 이거 계산서는 어떻게 나가요? 이거 지금 의원은 뺐습니다. 이거 요양원만 1억이고 그 다음에 의원하고 약국은 뺀 거고 요양원만 75배의 수입은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고대 출신 원장님이 2017년 동안 동네 역할을 해서 120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건물주 회장님은 그 저택에 살고 있고. 현재 건물주가 디자인이 좋고, 당시 원가가 높게 해서 건물이 잘 돼. 도로가, 건물 앞에 도로가 2020년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20에서 30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약간 땅이 잘려나왔어요, 이게. 많아지고, 오남수로 매판되면 30분이 도착한다. 건물 앞에 도로가 확장되고, 주행환경이 좋아진 토지 가격이 평당 이게 실질입니다. 부동산이 1,600에서 2천만 원이 되니까 474평이면 7에서 90억 가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누가 삭삭을 조사를 한 거고 공급으로 자연 녹지 상태 40에서 80대 집중하면서 현재 610평이나 주거지로 바뀌어서 지금 연도가 60에 200이니까 1,100평까지 가능하다. 2, 3년 뒤에는 정축해서 이렇게 1,100평을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건물은 57억이에요. 이게 다 잘라놓은 겁니다. 사기로 해가지고 남양주에서 지금 주간 하시는 촉탁 하시는 분이 사기로 했는데 돈이 4억밖에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은행이 58억 나오는데 매매는 57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은 지금은 45억 나오지만 요양으로 되게 되면 55억까지 나옵니다. 다 팝수가 있어요. 적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랑하는 건물 중에 하나다. 이거는 뭐 땅값이고 조사를 다 해봤지만 틀렸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고 요것도 지금 1, 2, 4로 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병실은 요 바로 위에는 병원을 한다면은 여기를 의원으로 했더니 22개 나오더라고요. 병실이. 그래서 여기는 의원 입원실을 만들고 위에 요양을 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가 썬컨 같은 데서 시설 해놓으면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위에는 주차장이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예요. 이렇게. 부평은 지금 이제 여기서 정형외과를 20년 동안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건물이 나가가지고 우리는 거짓이 됐어 지금은. 근데 여기 정보는 전면이 넓습니다. 상당히 이런 건물 지금 못 줘요.
시행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전면 넓은 건데 이게 전면 넓죠. 뒤에가 재건축이고 여기는 105평이에요. 연면면 350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지금 1층을 의존하는 카페 VIP요. 이거 잡았어요. 지하는 노이자고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투신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 건물 여기 바뀌는 여기서 의용하시고 이 전체를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주간보를 하든지 아니면 원장님들이 하게 되면 여기서 욕칸만 의용을 하고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하고 나머지는 통증편의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얘기죠. 요거는 여기는 50평이 카페 우리 사무실 2개 많은 게 그것은 임대용을 안 해요. 공유 면적이니까 그거는 카페로 만들고 앞에는 젊은 사람, 뒤에는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려와서 젊은 사람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9억에 이제 우리가 매매할 유머들이 전 유머들 지금 뭐 복귀 하나도 없어요. 요 뒤가 여기가 뒤에가 재개발이 돼요. 그래서 사업지 여기 돼 있고 동암역 양쪽 역하고 중간 사이고 뒤에는 재개발 간성역 동암역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는 뭐 여기다 치고 이 자리가 여기가 재건축에 잡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내중에 재건축 대회를 판단하는 없지 않는데 요량으로는 뭐 이면도로 하고 숲속에 있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1층의 의원도 1층에서 접근이 가깝기 때문에 쑥 들어간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년간 의원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도 큰 유리가 또 이렇게 되면 요 자리인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죠. 당장 되는 건 아닌데 계획이 잡혀 있고 곧 들어간다고 얘기하대요. 2200세대. 이게 다 들었으면 이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요양을 넣으니까 뭐 관계없는데 의원에 약간 지장이 있지만 의원에서 뭐 1층 1층에서 그거 받는 건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금액이 싸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 5층이고 지하층 놈이다. 1층 의용 카페 이거 꼴로 돼. 이렇게 된다. 43배에서 49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실 때 지하층이 어떤 게 있어요? 이번에 안양가하고 광주계가 있는데 요새 신축을 하면 지하를 안 가요. 그러니까 배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가 내가 땅이 200평 같으면 지하를 150평 팔 수 있는데 지상만 파니까 건물은 뻗어가는데 지하가 안 나오니까 배드가 80배도 나올 게 60배도가 안 나오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양계 하나 있었는데 안양에 그래도 팔렸어요. 광주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요새 건축하는 분이 지하를 안 파더라고요. 근데 지하를 꼭 파야 돼요. 왜냐하면 7.14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요양원은 배드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용병들이 좋다는 얘기가 배드가 많이 나오니까. 요새는 신축을 지하를 안 파니까 안 맞는 거예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몇 개 해보니까. 여기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가 다행히. 여기 있잖아요. 지금. 딱 좋아요. 전면이 넓고 지하가 있고 전면이 넓으니까 약 50평의 카페를 전체를 해놓으면은 스타벅스식으로 해놓으면은 뭐 주민들한테 최고의 인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도 요번에 요거 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여기는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지하인데 이거 여기 이쪽에서 의원하고는 원장실, 처치실, 진료실 또 줄여서 요만큼 줄여서 이건 카페로다. 그래서 여기서 반은 젊은 사람 오는 식으로 하고 여기는 옥상에서 저 위에서 어르신들이 있지만 여기 와 계셔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주위 사람 같이 함께 지내서 요양을 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죠. 위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오시는 분 다 공짜니까. 그래서 완전히 공짜는 안 되고 자판기를 만들어가지고 비싼 자판기 커피 한 잔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걸 자판기 넣는 거는 영업은 아니에요. 요거는 공유 면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위에 걸 350평인데 50평이면 병실은 2평씩이면 100평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2개층이면 여기서 침실은 5층, 4층, 3층, 2분의 1은 충분해 침실이. 나머지는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대부분은 설계할 때 위에부터 설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쓰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임대는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설계할 때 그러면 병실을 좀 1인당 2평부터 한 3평 정도 넉넉하게 해서 내려오면 좋았는데 대부분은 병실이 취급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 다른 요양원 보면 막 1층에 카페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남는 건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더라 해보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산 속에 있는 거 1층에 아무리 넓어봐야 썰어가면 관리비만 들어가야지. 용인 숲속에 이거 해봐야 뭐 소용이 있어요? 근데 부평은 여기 사람들이 6차선 노래요, 6차선. 이 카페에 오면은 들어와서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팍팍 틀어주면은 여기도 오면 이분들이 여기도 오고 의원도 오고 의원 진료실 오게 되는데 그 다음 위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다 제가. 여러분은 2층, 3층, 4층은 2층은 4인실로 만들고 나머지는 2인실, 2인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안 해서 잘못된 거고. 자, 요걸로 불평 그렇다는 여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산 그 식사동인데 신축 건물이에요. 끝났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요거는 신축 건물인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보다도 신축 건물이고 진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는 대지가 105 준주거지예요. 400%짜리 297점인데 이제 총이 840평입니다. 이게 메디엄 중에서 B급 1, 2, 3층은 병원 의원으로 가고 양안방 병원이든지 병원이든지 하루에도 가고 이렇게 841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건물인데 너무 이쁘게 여기가 다 아파트였죠. 아파트 입구. 자, 요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요 건물이거든요. 이게 아파트 입구에 여기가 정문 앞에. 여기에 건물 하나 있는데 여기 좀 내거 하고 들어와 있어요. 금질이. 요거는 임대로 들어왔겠죠. 월세 한 달에 1,500, 2,000 내겠죠. 이 건물 사서 요양원도 하고 이거 다 해봐야 110억이면 융자 해봐야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2, 3주간에 이거 사서 위에 요양원하고 병원하면 되는데 이분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앞에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게. 여기 아파트. 여기가 다 아파트예요. 여기 뒷면이 아파트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상가가 하나 있죠. 여기 다 잘 해놨습니다. 앞에 이제 정원도 잘 돼 있고 노인들 나와서 쉬고 여기는 지금 영상이거든요. 동국대병원 가깝고 이렇게 상당히 동국대 의사가 와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입소자 확보가 여기다가 근데 그리고 여기 식사지구거든요. 식사지구 여기서 이 전체가 다 여기서부터 식사지구 이렇게요. 요거 일부 쓰고 일산에 이거는 많으니까 자 요거는 현재 지금 이제 841평인데 현재는 1, 2, 3층을 병원을 하자 요거를 여기 이제 300평 정도 되니까 해서 여기를 양안방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병원을 해가지고 의원해서 검진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해도 좋고 검진해도 좋고 투석 전문 하든지 하고 현재 시설은 5, 6, 7년 됐는데 4층부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POA 요양을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는 지금 4층부터 41배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병원하고 41배인데 최고급 요양을 하라는 얘기죠. 인테리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 여기 현재 그대로 이게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죠. 이게 여기다 더 잘합니다. 비슷한 이 정도 하면 평당 한 300을 나는 350짜리 인테리어 잘 해놨어요. 여기 지금 2인실 지금 포도 침실이 해놨고 이렇게 여기 2인실이고
자, 여기를 했을 경우는 이제 41명만 잡아봤어, 우선은. 그래서 여기다가 200, 250, 300 받고 기본이고, 그래서 그 208점 700, 그래서 7,280인데, 여기를 하게 되면은, 끌려 다 빼고, 요약을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임대 얻어서 2개층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 코너니까, 여기다 1, 2, 3층까지 의원을, 우리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1, 2, 3층 의원을 하고, 아파트 입구에, 식사적 입구에 있으니까, 위에는 요걸로 하면은,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뭐 알아서 지금, 오픈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한 10명 들어갔으니까, 시축 건물로서 1, 2, 3, 4층은 공실, 4층이죠. 5, 6, 7층은 노시공 실버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원한점 만든 실버타는 매우 깨끗하고 집기둥에서 요양을 합니다. 여기 지금 실버타운에서 요양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유료장실로 요양 따라서 보조금이 없어 입주자 100%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주의도 이제 새로 지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장비로 바꿔야 돼요. 1, 2, 3, 4층, 1, 2, 3층 의용을 하고, 4층은 4인실로 새롭게 꾸미고, 5, 6, 7층을 그대로 쓰면 돼요. 동국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동국대에서 로비 잘해서 거기서 하게 되면, 왜냐면 병원하고 의용 같이 있기 때문에 동국대에 있는 사람은 요양으로 갈 필요 없어요. 이리 오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물건을 제가 이제 소개했습니다. 자, 이거 딱 써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선거는 끝났고, 그렇고,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책 좀 놀아드릴게요, 가기 전에. 요걸 보면 요랑 설명할 수 있는데,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잘 돼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 현병 원장님 어디 갔어? 하루병 어디 가셨죠? 여기 책이 있는데. 우리 그 산부인과 원장님은 앞건물, 뒷건물이 있는데, 뒷건물을 미련을 갖지 마시고 빨리 요양으로 만들어 팔아야 돼. 지금은 요양으로 매매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정형외과 건물을 안 팔리잖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산부인과나 병원이나 대로변에 있던 건물이 안 팔리는 이유가 일반 건물은 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싸게 하고 팔리는데, 공실 건물이 돼 있는데 내가 당장 30억 주고 사려면 영자를 20억 얻으려면 이자가 6%예요. 5%. 당장 사는 적시 이자를 1,0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임대 건물은 중간중간에 빠져 있더라도 싸면은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실 건물이 안 팔리는 이유는 지금 바로 정형외과 산부인과는 팔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면 못 사는데 의사는 안 들어가잖아. 의사가 안 하는. 그래서 안 된다. 산부인과, 정형외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수원, 평택, 뭐 안성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저희는 50대 아까 끝났고 확보돼 있으면 그렇게 안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대로변에 그 공실 건물이 지금 해봐야 20, 30개월 빠져나가면 건물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건물에 약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격이 많이 30, 40% 다운됐고 용자가 80%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약했나. 그리고 요양으로 저희가 두 개는 원래 지금 수원에 오픈한 게 있고, 요거 인천권하고 남양주는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와서 요게 우리가 운영하는 요양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상가를 샀어요. 4, 5, 6층을. 원장하고 싸워가지고 2, 3층은 원장이 받고 되는데 상가는 오르지가 않아요. 또랑 요양은 2년 만에 20만 원 팔자면 이건 지금 예전하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 주택을 사라. 그 다음에 저쪽 우리 이제 상계동 요양동 200개 다시는 김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양동 우리가 1350평은 요양 병원도 좋지만 의사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장기 요양도 좋지만 유료 양로 시설을 한 2개천 정도 해놓은 고객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형외과가 뭐
안산부터 요즘 많이 나왔거든요. 건물 깨끗이 200억이 사요. 180억 사는데 거기도 완전히 비울 수가 없으니까 좀 정액가 척추가 안 돼요. 지금. 또 거기다가 요양병원으로 한 180개는 요양재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암을 한다고 암하지 말고 요양원 쪽에 가면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 40% 내는 거하고 한 푼도 안 넣는 차이.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 사실은 강남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이번에 방동도 그걸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그 법인이 돼가지고 또 잘 안 맞더라고. 그리고 신촌에 있는 동서병원도 우리가 또 연락이 왔어요. 거기도 맨날 배 있으니까 모든 병원이 다 배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비싼 건물을 다 배우는 거지. 그럼 왜 병이 나지? 빨리 찾아와서 저하고 상의하면은 장기요양도 배고 양로시설인데 양로시설을 원래는 부가가치 다 내게 돼 있거든요. 헤리티지를 다 냈어요. 근데 이번에 1444 원장님이 보유권을 받았네. 나도 처음에 이거는 보유권을 안 받고 지금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다 내거든요. 1인당 400만 500, 800 내면은 800에 880에 그럼 그건 세금 다 내요. 사업자 내서. 근데 이번에 장기요양 그것도 등급 보유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못했거든요 지금. 왜냐면 보유를 못 받으니까. 근데 이번에 받은 거 보니까 그거 갖다 해주면 다른 데는 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요양재원으로 한 180배를 하고 나머지는 아주 유료 양로시설인데 보유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 50명만 넣어도 밑에 수익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양을 해봤기 때문에 실질 검증이 다 된 거예요. 그냥 뭐 가산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시도해 볼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평권 산다 그러면은 건물주 앞으로 허가가 나오고 나는 의원을 개설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가지고 많이 많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이 운영하면은 면제인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운영하면 면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논란이 막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쪽에서 한번 원장님 앞으로 먼저 요양 허가를 더 하고 세금이 이제 그러면 안 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측의 의원을 다시 내는데 사업자가 두 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보유권을 하고 하나는 사업자를 내면은 넘어가지 않느냐.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면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소품이라든지 이게 자 뭐 이왕 오셨으니까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또 우리 와서 우리 원장님은 대책이 있고 아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요양병원을 임대로 들어가면 서울에서 200배가 하려면은 월세가 1억 천이에요. 10년 쎄빠지게 해줘가지고 1억씩 주고 나면 허탈하잖아요 지금. 10년 뒤에 건물주는 지금 천호동 현대병원이 경매가 140억 됐거든요. 그게 월세가 처음에 9천인데 지금 1억 5천이에요 지금. 근데 건물은 지금 400억, 500억이 되고 세대는 사람은 9천만 원 되던 1억 5천 내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빨리 많은 원장님들이 이거 설명을 들으시고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 처음 생길 때 한의사 선생님한테 처음에 이거 한의사 선생님이 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 그때는 허가는 냈는데 청구가 안 됐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한의사 협회장까지 찾아가서 이거 빨리 급하니까 빨리 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찾아봐요. 그로부터 2008년 되니까 우리 사무실에 요양병원 하신 분이 명단이 한 달이면 100명씩. 그때 가서 그러면 아무데나 맡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양한방이 지방에서 막 200명이 올라와가지고 건물만 생기면 양한방이야 지금. 그러니까 월세가 양한방 가보면은 300평에서 월세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환장하라고 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충분히 컨설팅을 받고 비교해서 해야지 무리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병원만 하면 20억 날아가잖아요. 평생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구돼요, 망해요. 의사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구상해도 내가 봐도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융자되고 금액 떨어지고 또 이럴 때 그리고 산속에다가 어르신을 모셨잖아요. 이면도로. 근데 대라면 차 딱 태우고 들어가서 뭐 원장님 밀사 딱 하고 위에 올라가면은 뭐 타버리고 올라가서 어머니 어떠시냐. 원장님이
한 달에 400, 500 주니까 신나잖아요. 보호자한테도. 즐겁게 얘기해. 안 그랬을까? 한 달에 400만 원 주는데 매일이야 찾아가지. 하루에 3번 찾아가서 침도 안 주고 뭐도 수액도 맞추고 그런 데서.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설명이 어떻게 좀 잘 됐습니까? 네.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이 우리 이 원장님은 원래 그 촉탁을 해보셨어요. 그 기영에 빌딩이 있는데 팔고 많이 올랐죠 지금. 몰라. 아니 제가 그때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네. 대중으로 하십니다. 네. 월세로 맞추고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비싸게. 지금 개원 준비를 병원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병원.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네. 바꿔보셔야 되고 저기 시형의 중앙원장님은 건물이 2개인데 산후조리원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연세 들어서 애를 놓으러 안 오나 봐요. 그 뒤에 건물을 2개인데 그걸 과감하게 팔아서 앞 건물만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돼. 위를 가지시면 안 돼. 그리고 요새 요양원이 싸면 팔려요. 매매가 잘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상계동 요양동 원장님은 지금 얘기하는 자양동도 1300평 사셔서 거기다가 요양재활은 제가 180배를 하고 나머지를 세금이 없는. 그동안은 제가 양로시설 못하게 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그 보유번호 받으셨네요. 그럼 양로시설도 안 내는 거예요. 헤리티지가 6, 700에 부가세를 냈는데 저를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볼만 하죠. 하나에 500만 원씩 주는데 저 원장님은 또 섭외를 잘 하시니까 어르신들 와가지고 어떻게 사장 꼬셔서 위로 올라보내면 한 달에 500 세금 없이 내고 밑에서는 세금 나는데 뭐하러 해요, 그걸. 밑에서 삐게 하시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시면 좋고 우리 원장님 개원을 빨리 좀 합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 원장님은 어떻게 제가 빨리 노릇에 정리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건설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건설하셨는데 여기 그 실버타워를 심지 설계하고 시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도 디자인이 좋아서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떻게 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나 했더니 원래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저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우리가 메디원이 공실 건물이 우리가 한 30개를 확보해놨어요 지금.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안에 가면은 700평짜리 건물에 의료법인이 있어요. 의료법인인데 병원에 안 되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벼 있어요 지금. 돈 10억이면 인수할 수 있어요. 구체한 거. 그럼 거기 가서 시골이니까 태안에 가서 의료봉사 하시고 나머지 있는데 그냥 거기다 1, 2인씩만 돈 되는 사람만 모으면은 주의하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양 우리 생각보다도 아까 봤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부산도 좋고 서울은 비싼데 서울도 과감히 늘어나죠. 서울도 들어와서 1인당 1000만 원씩 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건물만 사시면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건물이 다운됐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않겠냐 시기가 좋다 이렇게 되니까 또 뭐 이제 질문하실 분 있나 혹시? 네, 질문 좀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누구시죠 지금? 저는 우리 네. 그렇구나. 우리 지인이 오신다고 바꾸세요. 요양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우리 원장님은 건물 같이 사셔서 그걸 하시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으면은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제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임야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일정 시기 이후에는 물론 중간 과정은 예를 들면 관광농원이라든지 어떤 임야를 관광농을 받은 다음에 일정 시기 후면은 얼마든지 요양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안 가죠. 예? 고객이 안 간다. 가장 문제는 입소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면도로에 대해서 또 대로변을 땡기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허가 받는 건 문제가 없는지. 허가는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요양시설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산속에. 왜 화성하고 남양주하고 양주가 많은가 하면은 자연목집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 당시에는 요양원 상담 줄로서 있으니까 막 가드신 거예요. 너도나도 잘 팔렸고 지금 이제 주차장을 하게 생긴 겁니다. 왜냐? 내 기억에 들어서는 그 갈 사람이 없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신 원장님들이라도 빨리 원장님들 취재해가지고 은근히 선물을 해야 돼. 지금 SBS에서 우리가 취재가 왔는데 응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또 발표해가지고 막 이게 의사가 하는 요양원이라는 게 재밌잖아 이게요. 옛날에 우리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의사가 부동산 사업을 한다니까 막 대본장하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얘들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사람이 진짜 됐어요. 조용조용이지. 잘할 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고유번호증은 소위 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비롯해서 이제 일반 사업자가 달린 이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가세가 부과되는 제품 용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비영리적인 부분하고 영리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그것이 고유번호증만이 뭐 유리하다거나 이런 것은 요양을 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뭐 고유번호증이든 일반 사업자든 복수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뭐 OR을 앞으로 엔드 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여기는 왜 했냐면 네. 이게 고유번호를 가졌으면 다음에 살 때 은행에서 돈 한 번 나는 사람 대출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500만 원씩 내요. 굉장히 세금이.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흑자 기업은 주지만 적자 기업 3년 적자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신규 법인 저런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법인을 만들면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5배 준 거예요. 내가 100억 주고 사면 지금 저 세금이 5억인데 20억 내야 돼요. 그래서 5년 지나려면 법인을 내놓고 5년을 일부러 지나서 의사 선생님 대부분 법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나 두 개씩 만들어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법인을 만들어서 약간의 그 소득이 옛날에는 무조건 5년 뒤면 됐는데 로스타 사건이라고 해서 주공법인을 사서 그걸 산 거거든요. 그게 취득세 안 내라고. 근데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더라도 운영이 됐던 것만 면제해준다 이게. 그래서 사업자를 내서 1년에 100만 원이라도 세금을 내놓는 데 있고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그걸 알아서 법인을 다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법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은 옛날엔 개인이 가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양원을 법인으로 가졌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대표는 바꿔주면 돼요. 왜냐하면 증여세하고 관계없는 게 대출 자체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있다가 대출을 많이 끼고 아들을 넘기면서 본인이 벌어가지고 갚으면 관계없잖아요. 증여세 양도 없이 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표장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 상속 금나면은 요양원 차려서 넘겨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또 뭐 다른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일단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